뭐 내가 카페에 들렸다 라든지 아니면 어떤 장소에서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넣어서 연결하고 싶으실 때 하시는 방법인데요. 일단 스마트폰의 제일 윗부분에 보시면 여기 KT 뭐 14시 33분 요 줄 보이세요? 요 첫 번째 줄? 이 부분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꺼내보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뭐 알림 메뉴들이 쭉 뜹니다. 그쵸? 그리고 이 위쪽에 보니까 이렇게 부채처럼 이렇게 펼쳐져 있는 모양이 보이는데요. 이게 바로 와이파이예요. 얘가 지금 파랗게 선택이 돼 있는 거는 와이파이를 켜고 있다라는 거고요. 얘가 만약에 이렇게 꺼진다면은 인터넷이 이렇게 끊어지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와이파이를 내가 잡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파란색 이 부채 모양을 손가락으로 꾹 눌러주세요. 꾹 지그시 눌러주시면 이 근처에 와이파이가 뭐뭐가 있는지 얘가 잡아줄 거예요. 지금 보시면 여기 밑에 쭉 와이파이들이 보이죠? 요 위쪽에 있는 와이파이는 요 부채살이 다 펴져 있는데요. 요 아래쪽에 있는 와이파이는 끝에 이렇게 회색으로 좀 덜 켜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와이파이가 어떤 뜻이냐면 이쪽은 이제 연결이 잘 되고 있는 요 근처에 있는 와이파이를 말하고 얘네들은 수신이 좀 떨어지는 즉 좀 멀리 있는 와이파이를 뜻해요. 지금 저희 와이파이가 저기 한일이라고 되어 있는 와이파이가 보이실 거고 한일2라는 와이파이가 보이실 건데요. 한일은 여기 제 1교실에 있는 와이파이고요. 한일2는 저기 사무실 쪽에 있는 와이파이예요. 그래서 한번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자, 한일이라고 되어 있는 와이파이를 터치해 보실까요? 한일2 말고 한일이요? 예, 일단 한일로 해볼게요. 한일 터치. 제가 이거 안 떠 있어요. 안 나오는데요. 잠깐만요. 네, 그렇게 뜰 거예요. 잘하셨어요. 이제 제가 비밀번호를 여기다 적을 건데요. 한일이라는 와이파이는 아이고야. 한일 와이파이가 1교실 와이파이예요. 요거는 비밀번호가 한일 NO1 이게 와이파이 비밀번호예요. 그리고 한일2라고 되어 있는 와이파이는 사무실 쪽 와이파이예요. 요거는 비밀번호가 02-457-8857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연결을 다 해보긴 할 건데 일단은 한일로 한번 해보죠. 아까 한일을 터치하니까 뭐라고 떠요? 저도 한번 터치해 볼게요. 네, 이렇게 터치했더니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떴을 거예요. 네? 나는 그게 안 뜬 게 이렇게 떴죠. 비밀번호를 입력하시오 라고 떴죠. 여기다가 한일 NO1이라고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HANILNO1 여기 보면은 작성할 때 동그라미로 이렇게 뜨는데 요 옆에 있는 눈 표시를 눌러보시면 어떻게 적었는지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일 넘버 1 제대로 적으신 분은 연결 한번 눌러볼게요. 그리고 좀 작성이 어려우신 분은 제가 같이 가서 도와드릴 거니까 얘기해 주세요. 여기 보시면 한일 옆에 자물쇠가 그려져 있죠. 요 와이파이 옆에 자물쇠가 그려져 있는 것들은 비밀번호가 설정이 되어 있는 것들을 뜻해요. 거의 다 아마 비밀번호가 잡혀 있을 건데요. 공공 와이파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비밀번호가 없기도 하니까 그때 여기가 없으면은 비밀번호가 없는 와이파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한일2를 한번 다시 연결해 볼게요. 한일2를 터치해 주시고
비밀번호를 마찬가지로 입력하세요 라고 뜨는데요. 여기 비밀번호는 02457887. 아까보다 아마 적기 더 쉬우실 거예요. 02457887. 내가 제대로 눌렀는지가 궁금할 땐 여기 옆에 있는 눈 표시를 눌러보시면 제대로 입력했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연결 누르시면 한일투로 연결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연결되기 전이니까 이 부분에 LTE나 아니면 OG 이런 식으로 그 데이터 부분이 뜰 건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작성하고 연결을 하시게 되면 와이파이가 연결되면서 이 오른쪽 상단 부분이 와이파이 표시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 뜨죠? LG도 이렇게. 옆에요. 네. 지금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바뀌어서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더 접속이 빠른 건 한일 같은 경우는 바로 1교시 와이파이라서 더 연결이 아마 더 잘 될 거예요. 그러면 한일로 다시 바꾸겠다. 그럴 땐 그냥 이렇게 한일을 눌러주시면 요게 왜 이렇게 뜨냐면 제가 아까 저장 안함을 해놔서 그래요. 요거는 첫 번째 한일 터치에 페이보면 되는 거예요? 한일 터치해 보면은 아마 와이파이가 바로 한일로 다시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와이파이 연결하시는 거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으시죠? 어플리케이션의 약자인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프로그램이에요. 내가 스마트폰이라는 어떤 기계를 이렇게 갖고 계신다라고 했을 때, 지금 연결이 잠깐 끊겼네요. 잠깐만요. 자, 얘는 와이파이. 얘는 뭐 같아요? 네, 뭐 스피커 같죠? 누르면은 스피커. 다시 한번 누르면은 요거 지그재그 이건 이제 진동. 또 한번 누르면 무음. 네, 이게 이제 소리. 얘가 진동. 얘가 무음. 그래서 왜 내가 조용한 곳에 가면은 소리를 꺼놔야 되잖아요. 핸드폰을 끄는 게 아니라 이렇게 쭉 내려서 얘만 끄면 돼요. 자, 그 옆에 있는 애는 블루투스라고 해요. 얘는 블루투스가 그럼 뭔데 블루투스라고 하느냐? 간단하게 말하면 가까이 있으면 인식을 하는 어떤 기계, 이런 게 블루투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비콘이 지금 여기 벽에 설치가 되어 있고 출결 체크할 때 이 비콘의 수신 반경은요, 저희 학원 그 안에 들어왔을 때부터 바로 다 수신이 돼요. 그러니까 더 멀리 가면 수신이 안 돼요. 결론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어느 반경 안에서 연결이 되어지는 기기를 블루투스라고 합니다. 자, 그 옆에 보니까 자물통이 하나 보이네요. 근데 이거는 기기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그럼 이 자물통은 뭐냐? 가로 세로가 돌아가는 걸 잠그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뭐 유튜브를 보거나 할 때 막 화면을 이렇게 돌리면 화면이 막 돌아가가지고 불편하다 하면은 얘를 잠궈버리면 되는 거고요. 돌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얘를 이렇게 돌아가는 모드로 두시면요, 화면이 이렇게 돌아가지게 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 옆에 있는 얘는 뭐같이 생겼어요? 손전등, 그쵸? 어두운 곳을 가요. 내가 어두운 밤길을 갈 때 손전등을 켜면 불이 들어옵니다. 여기 불 들어오는 거 보이죠? 그리고 어두운 곳 다 이제 가서 밝은 곳으로 오면 이 불을 끄면 돼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이제 어두운 곳에서 뭔가를 찾아야 될 때 손전등이 없어도 이 핸드폰에 있는 손전등 기능을 이용하시면 활용을 해서 밝은 손전등처럼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거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면 안 돼요? 어떤 거예요? 자물쇠. 자물쇠. 제가 잘 못 이 자물쇠는 회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갤러리에서 어떤 사진을 그냥 이렇게 선택을 해요. 그럼 이 사진을 볼 때 이렇게 옆으로 보면 이렇게 눕고 또 이렇게 보면 또 사진이 세워지고 이러죠. 그쵸?
이게 이제 핸드폰을 옆으로 눕히면은 사진이 옆으로 누워서 나오고 얘를 똑바로 하면 사진이 똑바로 세워지고 할 거예요. 하필 좀 상관이 없는 사진 같아 보여서 좀 바꿔서 보여드리면 이런 사진을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눕혀서 보면 얘가 이렇게 세워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화면을 우리가 돌려서 좀 옆으로 보거나 아니면 세로로 보거나 바꿀 수 있는 상태가 이 상태. 만약에 여기를 꺼놓게 된다. 그럼 자물통으로 나오죠. 이때는 얘를 이렇게 눕혀도 얘가 그냥 그대로 있어요. 제 화면으로 봐주세요. 얘는 그냥 얘를 눕혔는지 안 눕혔는지 인식이 안 돼서. 이해되셨어요? 하나씩 펴놓으면 움직이질 않는. 네, 그러니까 여기가 보면은 모양이 자물통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로 세로 이렇게 우리가 눕혀서 볼 때 돌아가지 않도록 잠궈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외에도 땡겨보면 좀 다양하게 있긴 한데 이 모든 거를 다 익히기에는 좀 많기도 하고 별로 안 써요.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궁금하실 때 조금씩 익히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주요로는 요 위쪽에 있는 요 정도를 좀 많이 쓸 거라서 그 부분만 좀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플 설치하는 거 이제 얘기해 볼게요. 내 스마트폰에 프로그램을 설치하겠다라고 할 때는요, 일단 삼각형 버튼을 찾는 거예요. 플레이 스토어라고 되어 있는 삼각형 버튼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현재 이 스마트폰 화면에선 내가 주로 사용하는 것들만 앞에다 꺼내놓은 화면일 텐데요. 여기서 위쪽으로 조금 이렇게 당겨 보시면 전체 깔려있는 프로그램 화면이 보여요. 여기서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 플레이 스토어라는 버튼을 한번 찾아보세요. 혹시 못 찾으시는 분은 제가 찾아드릴게요. 플레이 스토어를 눌러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창이 뜰 겁니다. 요 위쪽에는 검색 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게임을 찾을 거냐, 앱을 찾을 거냐, 영화를 찾을 거냐, 도서를 찾을 거냐 이렇게 적혀 있는 목록인데 저희는 어플을 설치할 거기 때문에 앱을 일단 체크를 해주세요. 그 다음 앱 및 게임을 검색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 검색창에 터치를 한번 해주시고요. 여기다가 HRD라고 쳐보시면 고용노동부 HRDnet 및 출별관리라는 어플이 보일 거예요. 자, 여기를 터치. 그러면 설치가 아직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아마 설치 버튼이 뜰 거고요. 저는 지금 설치가 돼 있어서 제거 또는 열기라는 버튼이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치가 아직 안 돼 있으신 분은 설치 한번 가볍게 눌러보세요. 이런 식으로 열었을 때 이 가운데 거는 누르면 다시 처음 앞에 화면으로 뜨게끔 해주는 역할을 해요. 요 지금 메인 화면으로 뜨게끔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중간 버튼이에요. 네. 그리고 만약에 어떤 어플을 열어서 내가 어떤 작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 화면을 이제 나가고 싶어요. 빠져나가고 싶을 땐 이때 오른쪽 하단에 있는 요 꺾어져 있는 표시 있죠. 요거는 빠져나가기. 앱을 종료하시겠습니까? 뜨네요. 확인 누르면 이렇게 앱이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설명드리면 여기 석삼자는 열려있는 앱들을 보는 것. 열려있거나 아까 작업했었던 앱들 그런 걸 보는 게 이 석삼자. 필요 없는 앱은 갖다가 위로 당겨버리면 없어져요. 또는 모두 다 닫을 때는 모두 닫기를 하면 돼요. 자, 이 중간에 있는 버튼은 다시 홈 화면 보기예요. 처음 화면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이 세 번째 있는 이 꺽쇠는 내가 열려져 있는 앱을 끄고 나갈 때, 그러니까 이전 창으로 돌아갈 때, 그럴 때 이 버튼을 누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필요 없는 어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요. 제가 안 쓰는 어플 중에 하나로 골라보자. 뭐 예를 들어 여기 소카라는 어플이 필요 없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꾹 눌러보시면 항목 선택, 홈화면에 추가, 설치 삭제, 앱 정보 이런 창이 뜨는데요.
내가 얘가 필요 없으면 설치 삭제를 하면 돼요. 네. 자, 어플 한 개, 필요 없어 보이는 어플 한 개를 예를 들어서 골라보시는 거예요. 찾으셨어요? 그럼 꾹 누르세요. 꾹. 네, 그쵸? 뭐 상목 선택, 홈화면 추가, 설치 삭제 이런 거 뜨죠? 4개가 나와야 돼, 선생님? 누르시는 곳에서 조금 달라요. 자, 이게 이제 홈화면에서는 만약에 이 어플을 지우겠다고 꾹 눌러보면은 이런 식으로 뜨기도 해요. 그리고 이게 핸드폰 기종에 따라 다른데요. 설치 삭제라고 나오면은 삭제가 되는 거고, 홈화면 안에서 그냥 삭제 버튼이 나오는 거는 홈화면에서만 삭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한번 봐드려 볼게요. 정상으로 출결 입력이 되니까 그거 조금 주의해 주세요. 만약에 전산상으로 그러니까 입실이랑 퇴실 체크가 안 될 때는 제가 인증샷을 찍기도 해요. 그거 때문에 이 부분은 남겨놓았고요. 주요사항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과정 80% 수료 시 이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입실 퇴실 시 카드 체크는 필수입니다. 체크 안 하면 결석 처리되니까 주의해 주세요. 지각이나 조퇴는 3번의 결석 1번이 되죠. 그래서 2시 10분까지 들어오시면 정상 입실인데 만약 11분 이후에 들어오시는 경우 지각으로 처리가 되고요. 종료시간 10분 전 퇴실은 정상 퇴실이라 4시 20분 이후에 퇴실하시는 경우 정상 퇴실 되시지만 만약에 4시 19분에 퇴실하시는 경우는 조퇴로 처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수업 시간의 반이 기준이기 때문에 저희는 3시 15분을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화재 시 대피로 가볍게 설명드릴게요. 저희 교실은 1교실이고요. 혹시라도 화재가 난다면 왕관기를 통해서 빠르게 대피하시거나 계단으로 빠르게 대피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화기는 안전핀을 뽑고 바람을 등지고 그리고 호스를 불 쪽으로 해서 빗자루 쓸듯이 뿌려주시면 되세요. 일단 소화기 배치는 각각의 교실 문 앞쪽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가끔 이제 지진이 나는 경우도 있다 보니 일단 가볍게 대피 요령을 말씀드리자면 지진으로 흔들리는 동안에는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몸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 건물 밖으로 빠져나오셨을 때는요.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시고 건물과 거리를 두고 주위를 살피며 대피를 해주세요. 어디로 대피하시냐면 아무것도 떨어지지 않을 만한 넓은 공터로 대피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내용 진행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NCS라는 것으로 과정을 만들어서 과정을 올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마 첫 시간이다 보니 NCS에 대한 설명을 한 번만 할게요. 자, 이 NCS라는 것을 무엇을 NCS라고 하냐면요. 국가의 어떤 직무 능력을 표준화시킨 거를 NCS라고 합니다. 그래서 NCS로 요즘 내일 배움 카드로 배우시는 거의 모든 훈련 과정들은 NCS로 구성이 된 훈련 과정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만 간단하게 NCS에 대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NCS란 산업 현장에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요구가 되는 능력인 지식, 기술, 태도, 요거를 국가가 산업 부문별로, 수준별로 체계화해 놓은 거예요. 즉, 예를 들어 사무행정에서는 어떠어떠한 것들을 알아야 돼 라고 어느 정도 정의를 내려놓은 게 NCS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NCS를 실제 활용하는 것에는 이제 어떤 기업체라든지 교육훈련기관, 작업시험기관 등에서 NCS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교육훈련기관에서는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개발하거나 교수 계획이나 매체 그리고 규제 개발, 훈련 기준을 개발할 때 NCS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NCS가 왜 교육훈련기관의 교육과정으로 들어오게 됐는지에 대한 간단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자 해서 학원에서 한글을 배웠어요. 또 엑셀을 배웠어요. 그러면 사무실에서 필요한 프로그램인 한글과 엑셀을 배웠으니까 이 직원은 전혀 문제가 없을까요? 실제로
사무실에서는 한글과 엑셀은 필수적으로 필요하긴 하지만 다뤄야 되는 그런 업무들이 있죠. 뭐 예를 들어 뭐 전화도 받아야 될 수 있을 거고, 또한 간단하게 말하면 핸드폰으로 어떤 사진을 찍어서 뭐 전송을 하거나 카카오톡으로 보내거나 어떤 기본적인 업무가 또 가능해야지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다라고 했을 때 그 학생이 배운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는 그 학생을 뽑고 나서 다시금 회사에 필요한 내용들을 가르쳐야만 하더래요. 그래서 교육이 2번 가르쳐야 되더라, 즉 비효율적이다라는 비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아예 교육을 할 때 그러니까 과정 이제 수업을 배울 때 그러면 회사에서 쓸만한 것들을 배우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NCS를 교육훈련기관에 넣게 됐고, 그렇게 해서 NCS가 교육에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NCS의 훈련 기준은요, 기존의 훈련 기준이 보다 현장 수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국가직무능력표준인 NCS를 활용해서 개발한 것이 바로 NCS의 훈련 기준이고요. NCS 분류체계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가 있어요. 자, 요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NCS를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은 지금은 그냥 보시면 돼요. 제가 인터넷을 열 거고요. 요 인터넷에다가 네이버에다가 NCS라고 적을 거예요. 자, 이렇게 적어서 국가직무능력표준이라는 사이트로 들어가 보면 사이트 이름이 어떻게 되냐면 ncs.go.kr 이렇게 들어가죠. 요 뒤에 kr이라는 건 우리나라를 뜻해요. 그리고 중간에 요 go라는 건 뭐냐면 거버먼트, 즉 정부기관을 뜻합니다. 그래서 요 NCS라는 사업은 우리나라 정부기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구나 라는 것을 요 주소를 보고도 알 수가 있고요. 일단 요거를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학습 모듈을 간단하게 한번 찾아서 보려고 하는데요. NCS 및 학습 모듈 검색이라는 메뉴를 눌러봤더니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죠. 자, 직업을 이렇게 분류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 저희 기준이라고 한다면 요 경영회계 사무에 있는 총무인사의 일반 사무에 사무행정이라는 세 분류로 들어가시면 저희 과정과 조금 관련된 훈련 과정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세 분류라는 거는 직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무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사무직들은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어야 되나, 이런 것들을 정리한 게 바로 능력단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 사무직으로 취업을 하려고 한다면 문서를 작성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그 문서들을 관리할 수도 있어야 돼요. 또한 거기에 해당하는 자료를 관리하거나 아니면 회사에서는 또 매 주마다 또는 매 달마다 회의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럼 회의를 할 때 운영 지원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사무실을요, 청결하게 그래도 꾸미거나 이런 걸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직원이, 그러니까 청소 직원이 있는 곳도 있지만 그 청소 직원을 따로 두지 않고 보통은 이제 자기 자리는 자기가 이제 주변을 정리를 하셔요. 그런 사무 환경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필요하고, 그리고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사무자동화 프로그램도 다룰 수가 있어야겠죠. 자, 요 사무자동화 프로그램에는 뭐가 있냐면요, 워드 프로세서 프로그램 사용하기, 스프레드 프로그램 사용하기,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나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 사용하는 게 있는데, 거기서 저희 과정에 해당하는 건 여기 워드 프로세서, 즉 한글이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하자, 이 부분이 저희 과정에 해당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제가 아까도 얘기를 드렸지만 저희 과정을 한글로만 포커스를 저는 맞추질 않고 있거든요. 여기 오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컴퓨터를 잘 못 다루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와이파이나 실생활에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다루면서 한글 문서를 가볍게 작성할 수 있을 정도까지를 이 과정에서는 이끌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리가 돼 있는 게 NCS예요. 아우, 뭔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 그쵸? 근데 신경 쓰실 건 1도 없습니다. 아, 1은 있나요? 오늘 이제 사전평가 때 이 부분이 나오긴 하다 보니까 한 번은 그래도 보셔야 되긴 할 텐데요. 어차피 사전평가는 빵점 맞아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고민하시거나 이 부분이 너무 어렵지 않을까 그런 건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능력단위라는 건 아까 보여드렸듯이 사무행정이라는 어떤 일에서 해야 되는 일이 어떤 것들이 있나 그 일의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능력단위 요소라는 거는 그 일을 하는 순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수행준거라는 거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지를 따지는 그런 잣대가 수행준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정에서도 평가는 있어요. 근데 간단하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거의 과정 끝날 때쯤에 아주 가벼운 문서 한 개를 만들어 보세요 라는 평가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만드시면 평가 끝. 굉장히 쉬워요. 지금은 사실 살짝 걱정은 되실 수 있는데 평가라는 거를 그렇게 부담 갖지 않고 하실 수 있게 저는 좀 쉽게 만들 거거든요. 어쨌든 그 평가가 어떤 거를 다루기 위해서냐면은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느냐 요거를 그냥 보는 평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가 점수도 60점으로 딱 그렇게 낮게 책정을 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 합격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NCS에 대한 내용까지 한 번씩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저희 조금 쉬었다가 사전평가를 진행을 할 건데 지금 몇 시냐면 3시 15분이네요. 좀 제가 늦게 쉬었으니까 30분까지 좀 휴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고 3시 30분에서부터 3시 한 50분까지면은 대략적으로 사전평가가 완료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간에는 저에게 제출하셔야 되는 서류가 있는데 훈련생 오리엔테이션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세 번째는 훈련생 관리 카드 요건 이제 앞장하고 뒷장이 있는데 앞면만 적으시면 돼요. 네 번째로는 사전평가지 요렇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돼요. 그러고 3시 50분쯤에 부터 한 4시까지일 것 같아요. 4시까지 사전평가 설명을 한 다음에 4시부터 대략 한 4시 10분까지 휴식을 갖는 걸로 하고 4시 10분에서부터 20분까지는 뭐 간단하게 제가 아마 책을 나눠 드릴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이런 절차로 보시면 되겠고 아마 일정은 오늘은 제가 문제를 좀 빨리 풀으셨다면 평가를 좀 빨리 하면서 책을 나눠 드리고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거니까 빨리 풀어주시면 물론 더 좋을 것 같아요. 사전평가지는 빵점 맞아도 돼요. 네,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아는 문제만 푸시고 아는 문제가 없어요. 그냥 풀 수 있는 것만 본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뒷면에 보시면 자기평가서랑 사전 인터뷰지가 있는데 자기평가서에는 미흡과 보통, 우수라는 게 있을 거예요. 미흡은 뭐냐면 누가 알려줘도 모르는 거, 그게 미흡이에요. 예를 들어서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와이파이를 설정하라고 누가 얘기를 해요. 근데 못해요. 와이파이가 뭔데? 이러고 있으면 이제 미흡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은 뭐냐면 와이파이 설정하면 되는 걸 알아요. 근데 이제 같이 해야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서 어떻게 하면 돼? 라고 얘기하면 그걸 따라서 할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건 보여드리면서 하긴 했지만 위에를 당겨가지고 와이파이를 눌러서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넣으면 돼 라고 했을 때 잘 따라올 수가 있었죠. 근데 만약 그걸 보여드리지 않고 설명을 했을 때 따라올 수 있다면 그건 이제 보통이 되겠고 우수라는 건 뭐냐면 그걸 내가 알아요. 와이파이 비밀번호가 딱 적혀있네. 연결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수예요. 그리고 지금 다 미흡 체크해도 전혀 상관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가볍게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전평가가 너무 어려워서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그냥 있으시면 돼요. 같이 설명을 어차피 할 거니까 그것 또한 걱정을 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조금 쉬셨다가 이따가 그러면 한 30분 서부터 사전평가 들어가는 걸로 하죠.